이번 시간에는 이동 및 확대, 회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타임라인에 배경이 되는 영상이 AV 트랙 3번에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오버레이 되어 있는 영상이 AV 트랙 2번에 이와 같이 두 개 추가되어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이 첫 번째 영상에는 이동 및 확대를, 이 두 번째 영상에는 회전 기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버레이 되어 있는 영상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이펙트 에디터 열기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이펙트 에디터 창이 열리게 되면 맨 위에 메뉴 중 효과를 선택하시고 그 아래 하위 메뉴에 두 번째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이 카메라 효과들 중에 오른쪽 끝에 삼각형 모양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음 효과들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동 및 확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기본값으로 적용이 된 이동 및 확대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이 이동 및 확대를 적용하시면 미리 보기 창 하단부에 보이는 이 타임라인 바에 기본적으로 키프레임이 두 개 표시됩니다. 왼쪽에 첫 번째 프레임, 오른쪽 끝에 두 번째 프레임, 이와 같이 키프레임이 두 개가 표시됩니다. 만약 이 키프레임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동 및 확대라는 창에서 마른 목골 모양의 키프레임 켜기 끄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키프레임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서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키프레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키프레임 버튼을 클릭하셔서 키프레임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키프레임이 표시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왼쪽에 키프레임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키프레임의 이동 및 확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설정을 클릭하셔서 확대 축소와 가로 위치, 세로 위치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확대 축소를 드래그해서 축소를 시켜 보겠습니다. 가장 적은 마이너스 100으로 축소를 시키고, 이와 같이 축소가 됐음에도 미리 보기 창에는 배경으로 검정색 화면만 나오고 배경 영상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펙트 에디터 창에 가장 하단부에 보이는 이 솔로라는 글자를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배경이 되는 영상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오버레이가 되는 동물이 나오는 영상을 왼쪽 위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의 위치 슬라이더를 드래그 하셔서 왼쪽 위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처럼 왼쪽 위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이 오버레이가 되는 영상, 이 동물이 나오는 영상이 왼쪽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시 타임라인에 이 세로 줄 빨간색 시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이번에는 중간 정도에 위치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 키프레임을 한번 주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생성할 때는 이 타임라인 왼쪽 위에 보이는 마른 목골 모양의 키프레임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키프레임 추가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빨간색 세로줄이 위치한 이 시간에 마른 목골 모양의 키프레임이 추가됩니다. 그럼 이 키프레임의 설정을 다시 바꿔 보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키프레임은 왼쪽 위에 있던 이 동물이 나오는 영상을 중앙의 하단부 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확대 축소는 그대로 놔두시고 가로 세로 위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중앙의 하단부 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미리 보기 창에서 이동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왼쪽 위에 보이는 삼각형 모양의 버튼들, 키프레임 이동 버튼으로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프레임은 영상이 왼쪽 위에 나오게 되고, 다시 키프레임 이동 버튼으로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영상이 중앙의 하단부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타임라인의 시간선을 드래그해서 맨 끝에 이동을 시키시고 다시 키프레임을 한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른 목골 모양의 키프레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키프레임이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중앙의 하단부에 있는 영상을 오른쪽 위로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이 되면서 영상을 점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가로 세로의 위치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위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 영상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가로 세로 위치를 드래그해서 원하시는 위치를 잡아줍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키프레임은 영상이 오른쪽 위에 위치하지만 영상이 점점 확대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시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가장 처음 부분에 놓고 미리 보기 창 밑에 보이는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처럼 영상이 왼쪽 위에서 중앙의 하단으로 이동을 하고 중앙의 하단에서 오른쪽 위로 이동을 하는데 점점 영상이 확대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이동 및 확대 기능으로 영상을 이동시키거나 확대하거나 또는 이동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 상에 추가된 키프레임들을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왼쪽 위에 보이는 이 키프레임 이동 버튼으로 원하시는 키프레임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중앙에 키프레임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오버레이 되는 영상 중 첫 번째 이 영상이 이동 및 확대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오버레이 되는 영상이 왼쪽 위에서 중앙의 하단으로 이동하고 중앙의 하단에서 점점 확대되면서 오른쪽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버레이 되는 영상 중 이 두 번째 클립에 회전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클립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이펙트 에디터 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펙트 에디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맨 위에 메뉴 중에 효과를 선택하시고 그 아래 하위 메뉴 중에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카메라 메뉴 중에 오른쪽 끝에 삼각형 모양의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음 보기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회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90도를 회전시킨 회전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회전된 동물이 나오는 영상만 보이고 배경이 보이지 않는데 배경까지 같이 보고자 하실 때에는 이펙트 에디터 창 하단부에 솔로라는 이 글자를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배경도 나오고 오버레이가 되는 회전된 영상도 동시에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회전의 크기와 회전의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기 가로 세로를 50으로 주고 이 회전만 이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 회전에서도 역시 키프레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회전이라는 글자 오른쪽에 보이는 마른 목골 모양의 키프레임 버튼을 클릭하셔서 키프레임을 켜거나 꺼실 수 있습니다. 이 키프레임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지금 이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영상이 세로로 이와 같이 회전이 되어 있고 키프레임을 하나 더 주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의 시간선을 드래그 하셔서 영상의 중간쯤에 놓으시고 왼쪽 상단에 키프레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키프레임이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이번 키프레임에서는 회전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184 정도 주고 다시 세로줄의 시간선을 오른쪽 끝으로 드래그해 이동하신 다음에 다시 키프레임을 하나 더 주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키프레임을 마지막 부분에 지금처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 세 번째 선택이 된 키프레임에서는 회전을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플러스 292 정도로 주어 보겠습니다. 이처럼 설정이 된 회전을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의 시간선을 가장 앞부분으로 끌고 가시고 미리 보기 창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영상이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다가 중간쯤에 와서는 다시 반대로 왼쪽으로 회전이 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전 효과에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주실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키프레임을 추가함으로써 애니메이션과 같은 효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키프레임을 주지 않고 단순히 회전만 시키신다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거꾸로 촬영이 되거나 회전돼 촬영된 경우 단순하게 회전만 시키는 기능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추가된 키프레임을 삭제하실 때에는 왼쪽 위에 보이는 키프레임 이동 버튼으로 이전 키프레임으로 이동, 이후 키프레임으로 이동 버튼으로 원하시는 키프레임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중앙에 키프레임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선택된 키프레임이 삭제가 됩니다. 이처럼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이 두 번째 회전이 적용된 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다가 다시 반대로 왼쪽으로 회전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전 효과는 지금처럼 키프레임을 사용해 애니메이션과 같은 효과를 주실 수도 있지만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거꾸로 촬영이 되거나 회전돼 촬영된 경우 단순한 회전의 효과만 적용하셔도 편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사진 이미지의 이동 및 확대, 회전 효과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이펙트 에디터 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비디오와는 달리 상단의 메뉴에 이동 및 확대라는 메뉴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 이동 및 확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정적, 2번 동영상 이와 같이 두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정적은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이동 및 확대를 말하고 두 번째 동영상은 이 이동 및 확대를 애니메이션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첫 번째 정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중앙에 미리 보기 창에 보이는 가장자리의 하얀색 네모난 칸은 미리 보기 창에서 보여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펙트 에디터 창의 왼쪽 위에 보이시는 이 미리 보기가 실제로 적용이 될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 흰색의 사각형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줄이시고 중앙에 동그란 점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시면 지금처럼 십자 모양의 화살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이동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다시 이동을 시키고 이처럼 4명의 인물이 중앙에 보이는 이 영역으로 하얀색 네모난 칸을 축소시켜 이동을 시켰다면 미리 보기 창에 이와 같이 최종 결과물의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 축소를 시키시면 적용될 이미지는 미리 보기 창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상반신만 4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이나 확대가 가능하시고 또는 오른쪽에 설정창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확대 축소나 가로 세로의 이동을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 이미지에 적용된 이동 및 확대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4명의 인물이 상반신만 확대된 이미지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이 세 번째 사진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거나 오른쪽 마우스로 이펙트 에디터 열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메뉴에서 이동 및 확대를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 동영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이 네모난 사각형의 포인트가 두 개가 보이는데 초록색과 빨간색 이 두 개가 보입니다. 이 초록색은 타임라인 하단부에 보이는 첫 번째 키프레임의 영역을 말합니다. 이 빨간색 네모난 이 영역은 타임라인 키프레임 상의 끝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키프레임을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얀색 네모난 영역이 초록색에서 점점 빨간색으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창에 보여지는 이 초록색 사각형 영역은 타임라인 상의 첫 번째 키프레임을 의미하고 미리 보기 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네모난 영역은 타임라인 상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마지막 키프레임을 의미합니다. 타임라인 상의 키프레임 이동 버튼으로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영역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왼쪽에 2명의 인물만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이동까지 가능합니다. 이 초록색 영역을
왼쪽에 있는 두 인물에 맞춰 놓아 보겠습니다. 다시 마우스로 시간선을 드래그 하셔서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키프레임인 이 빨간색 영역을 오른쪽에 보이는 이 두 명의 인물로 확대해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 축소시키거나 이와 같이 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 보기 창에서 마우스 드래그로 확대 축소나 이동이 가능하며 또는 오른쪽에 설정해 있는 확대 축소 가로 세로 이 슬라이더를 마우스로 드래그해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적용이 됐다면 이 초록색의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왼쪽에 두 명의 인물을 확대할 것이고 다시 점점 이동을 하면서 마지막 키프레임에서는 이 빨간색 영역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의 인물을 이동해 가며 확대할 것입니다.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창에 하단부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얀색 영역이 점점 이동하고 축소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미리 보기 창에서 적용될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적용이 됐다면 이 세 번째 사진 이미지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두 명의 인물에서 오른쪽에 두 명의 인물로 점점 확대를 하면서 이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이미지를 통해 회전 기능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마지막 사진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거나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 이펙트 에디터 열기를 선택합니다. 이 회전 기능은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동영상뿐 아니라 사진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메뉴 중에 효과를 선택하셔서 두 번째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카메라 효과 중 오른쪽 끝에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기본값이 적용된 회전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배경이 되는 영상이 까맣게 나오는 이유는 이펙트 에디터 창의 하단부에 보이는 이 솔로라는 글자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배경이 되는 영상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오버레이가 되는 사진 이미지의 크기와 회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크기와 회전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설정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가로 세로 크기를 10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100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 회전 기능에 키프레임을 주어 애니메이션처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회전이라는 글자 오른쪽에 보시면 키프레임 켜기 꺼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마른 목골 모양의 키프레임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이와 같이 키프레임이 하나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첫 번째 키프레임은 사진 이미지가 이와 같이 90도 회전이 된 이미지이고 이 타임라인의 시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 중간쯤에 놓고 이번에는 회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 왼쪽으로 마이너스 229 정도로 주어 보겠습니다. 다시 타임라인의 시간선을 오른쪽 끝에 마지막에 놓으시고 이번에는 회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 플러스 247 정도로 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이 위치한 이 부분에서 바로 설정해 있는 회전이나 크기를 설정 변경하시면 바로 이 부분에 키프레임이 새로 생성이 됩니다. 이처럼 불필요하게 키프레임이 생성된 게 있다면 키프레임을 삭제하시면 되는데 키프레임을 삭제하실 때에는 이 시간선을 키프레임의 위치로 이동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왼쪽 위에 보이는 키프레임 이동 버튼으로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 또는 이전 키프레임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해 키프레임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이 된 키프레임을 삭제하실 때에는 왼쪽 위에 키프레임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전 기능이 적용된 네 번째 사진 이미지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다가 다시 반대로 왼쪽으로 회전하는 이미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에도 회전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 키프레임을 적용하지 않으면 단순한 이미지의 회전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동 및 확대, 회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